저는 저 한진 선생님 만나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던 게 저는 2003년에 MBC에서 방송작가 제가 올해 20년 차인데 2003년에 한글 MBC가 한글 특집 다큐를 제작 중한다고 해서 기획안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국내에서 협찬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MS 마이크로소프트 협찬으로 1억 예산으로 한글 다큐를 만들어서 위대한 문자의 탄생이라는 다큐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수목으로 천지인을 제안한다거나 원리를 알려주는 거, 왜 한글이 탄생했는지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다 생각했는데 한진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한 글자라는 것이 굉장히 기호로 시작을 해서 문자를 읽히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학과 박사학위를 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이나 디지털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조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도 해봤고 이제 뉴미디어에서 그러면 이제 기호나 문자가 어떻게 소리나 감각을 입힐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따가 토론 시간에 제가 앞에다가 선생님께 조립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모로 만든 캐릭터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발표하셨던 수많은 작업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단품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이. 그러니까 원리와 의미는 있지만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선생님이 여태까지 해오셨던 작업을 디지털라이징을 하면서 다양한 기기들로 트랜스미디어 해볼 필요가 있다. 트랜스미디어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이를 기호로 그냥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이를 최대한 해체해서 조립되어서 사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사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간 속으로 입혀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사랑이는 이제 기호로만 있었던 그 시각 정보로만 있었던 한글을 해체 조립해서 이미지 문자로 사랑이를 해석해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웹툰이나 이모티콘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림 문자처럼 소리나 액션을 갖고 있고 이동성이나 확장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 앞으로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진 선생님의 어떤 갖고 계신 작품들 중에 이제 트랜스미디어 할 수 있는 캐릭터 세계관을 창조해서 뭔가 어떤 특정 공간을 향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보고 싶고 영상 작업이 돼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진 선생님이 오랫동안 정말 좋은 의미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이제 스토리가 없다는 거라서 제가 다행히라도 선생님 작업 안 하신 영상 작업에 조금 오래 더 일하시니까 그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방식은 영화의 트랜스포머처럼 원래 갖고 있는 기호나 문자의 의미망 외에 별도의 세계관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문자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미지텔링으로 서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원초적인 자연물이라든지 그래서 형태, 소라든지 이런 걸로 완전히 분해가 돼서 기호나 사람으로 치면 거의 세포 수준으로 분해를 해서 재조립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고요. 제가 보여드릴 것은 작년에는 원래 저도 일선이랑 공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를 참여하게 됐어요. 이 거기였죠, 게스트하우스. 저도 고깃집에 의자 들고 갔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가난하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제가 일선 사용 설명서라는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글자 인형의 골목 여행 이런 컨셉이었어요. 사랑이가 글자로 계속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한글을 캐릭터화 시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작년이 지나고 올해 계속해서 디지털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제 생각이 좀 더 확장되고 그 사랑이를 글자로 남겨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의 해례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해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사랑이하고 슈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때만에 또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는 문자성이라도 좀 알려야 되겠다. 사실은 이거를 모션으로 따서 그래 디지털로 만드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근데 시간과 예산의 문제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저도 역시 지금 공간 정보 매핑에다가 이야기를 입히는 문화지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임운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간에다가 사랑을 집어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단초들, 선생님 작업하셨던 것들하고, 제가 다큐멘터리 작가이고 여행 작가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든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의 느낌과 냄새가 있는 건데, 기존의 글자는 그것을 복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3차원 입체로 복원해낸다면 사랑이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미지로도 의미로도 또는 풍경으로 계속해서 재조립을 해서 공간하고 매핑을 좀 해보는 방식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이거는 이제 약간 파일럿 개념으로 얘를 여기저기다 놓고 막 어느 아크사리 집 가가지고 귀걸이를 꽂고 막 여기 남녀를 만들어보고 이런 게 한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단순한 캐릭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공간을 다닌다고 경험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험을 하려면은 그 공간에 어떤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어떤 시간대에 갔을 때 그때만의 느낌, 빛깔, 경험 이런 것들이 받침대를 세워야 되는데 사랑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익성문답처럼 증강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증강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영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도 저도 이게 원본이죠. 예. 저도 이게 되게 이뻐가지고 이 집에서 몇 번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익산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목표가 원래 뭐였냐면 이제 문자 심포지와 공간을 사랑해와 함께 이렇게 둘러보는 컨셉이었어요. 이것도 원래는 이제 사랑해를 3차원으로 쓰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는데, 이거는 저한테는 아까 선생님이 2015년 통일동에서 연습을 하셨다는 것처럼 저도 이거 약간 연습이었던 거죠. 사랑이를 나중에 뭘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할 수 있을까?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연습이었고, 무엇보다 이 익선 낙원 공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국내 다큐 오래 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오래된 공간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더 하지 못했는데, 여긴 지금 안 나오는데 저 사랑이들의 액션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무한변신, 이게 제 이제 컨셉인데 선생님께서 해놓으신 작품도 무한변신이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스토리를 줘야만 이게 어쨌든 세계 속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현대로는 생명도 없고 스토리가 없다. 그러니까 직조된 창제 원리만 있다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히스토리와 이들의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고, 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의미 있게 확장성 있게 가려면 이제 그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익선 씨는 이제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럽지만 원래는 이거보다 원래 청혼의 꿈을 품고 있었는데, 저도 권대원 선생님처럼 시를 무척 좋아해서 영상과 시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원래 다큐멘터리가 되게 설명적이잖아요. 근데 여행 다큐 제가 했었던 영상 포획 내 마음의 여행이라는 여행 다큐는 카메라 1인칭으로 해서 이미지로 텔링을 해보는 방법으로 정보를 최소화하고 소리하고 이제 비클로즈업이라고 하는 타이트한 영상들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랑이가 이제 있고 익선이 있고 하니까 뭔가 색다르게 스토리를 내보고 싶었는데 창작을 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원규 시인의 이제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이라는 시가 있어서, 이게 이제 익선이라는 공간이 서울에 약간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외대에서 제가 하기로 했는데, 외대 앞에 지하철 1호선을 타면서 약간 산속 간이역 같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배추 한 단씩 등에 메시고 막 옆에 이거 청량리 시장에서부터 쭉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익선의 감성을 이제 지금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익선하고 이화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화동 같은 경우는 그려놓은 그 벽화에 막 검은 페인트칠을 했죠. 저는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큐를 2005년 중반부터 해서 한 7, 8년 계속 했었는데 가슴 아팠던 게, 예술가들이 이제 벽화 작업을 하면서 마을로 진입을 하는데 그 벽화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쇠락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오는 것도 괴로운데 그려놓은 것들이 쇠락하면서 동네가 다 불쌍해지는 것들을 시골에 가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입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지금 입선이 약간 그렇게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뭐 투어리피케이션과 이것들이 막 충돌하면서 지금 좀 저도 가끔 가는데 많이 가슴 아픈 장면들을 보는데, 요것은 저희 세본심의 사람들에게 이런 걸 보고 초대장을 영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이게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모가 되게 확장성이 좋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것들로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래서 짧은 받침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익선으로 쓰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했었다면 이제 이 자모들을 더 해체해서 이런 그림이나 간판 속에 올렸을 텐데 그것들이 안 됐고, 제일 안타까운 건 글자를 글자대로 남겨두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슬펐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글자라는 게 삶에서 왔다면 다시 글자를 해체해서 삶 속으로 던져봐야 되는데 좀 더 자연 속으로 던져보기도 하고, 마치 기마타의 작업처럼 원래 의미망이 세계에서 이렇게 형성된 것들을 다시 헤쳐서 던져보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엔 제가 그 공부가 좀 부족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그렇게 좀 더 자연적으로 원초적인 것과 결합을 시켜서 해보는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도 이상한 익선동처럼 그러니까 그 공간의 매핑 정보하고, 그 다음에 역사, 이야기 정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캐릭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공간 스토리텔링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제 이문동 앞에 골목들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거기 캐릭터가 아직 없어요. 근데 익선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려고 어떤 스토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하려면은 익선의 과거와 그 다음에 이 사랑이와 슈라는 캐릭터의 어떤 히스토리, 그리고 기술, 그 다음에 기술 중에서도 편집 문법이 명확하게 더 발굴돼야 되거든요. 저는 미래 문자라는 것은, 저도 한글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 문자는, 디지털에서 미래 문자는 편집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례본에는 그리기만 어떻게 그릴 수 있고 어떻게 이었을 때 이 편집을 통해서 의미망이 새롭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편집 문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인데, 저는 편집 문법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이미 지났고 읽고 그냥 이해하는 시대가 아니라 읽고 느끼는 시대, 그러니까 스토리 두잉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토리 두잉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습득하는 건데, 그 다음이 그럼 뭐냐, 각자의 경험을 쌓아서 하나의 의미를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빌딩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립을 하듯이 퍼즐이나 블럭처럼 조립을 해서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 그것은 일단 기호를 해체하고 공간을 해체해서 재조립하는 편집 문법을 줘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해리본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제 이런 선생님의 사랑이나 슈에 대한 어떤 디지털 해리본, 그것들을 해체 조립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주고, 영상에서 스토리를 공간에 입힐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 공간과 이런 기호와 이런 장소성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 작업을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